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른바 민생 이벤트에 장 차관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리 선전전은 극우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취소됐습니다. 이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공식적인 침몰 시점보다 앞선 아침 8시쯤 한 선원의 이상 행동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이 드러난 뒤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스K가 지난 4월에 보도한 아침 8시 무렵 세월호 선장의 이상한 통화들도 새롭게 주목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4년 전 삼척 원전 유치 신청이 이루어질 때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유치 신청에 동의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삼척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보 취재했습니다. 뉴스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기사 삭제 요구 파문으로 불거진 한 신문사 사주와 기자의 갈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의 추한 현실을 생생히 밝히는 신문사 사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술 국치일인 8월 29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단체 회원들과 언론인들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이 유가족의 사생활을 갈기갈기 찍고 꿰맞춰서 선정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외면 속에 8일째 거리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찾아가 이야기 마당을 펼쳤습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이나 PD.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밤새 농성을 한 지 벌써 8회째지요.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까? 네, 유가족이 농성 중인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는 아직 청와대 응답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가족 40여 명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곳에서 진행했던 이야기마당 행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국악회 청천을이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수 시사만화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 농성장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후 3시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존의 여야 협의안은 새누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한 데에 대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사 앞에서 언론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45일간 단식을 지속했던 김영호 씨에 대한 보수 언론의 흠집내기 보도가 도를 지나쳤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국 언론노조와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이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김영호 씨의 사생활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김 씨가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한 아버지로 몰아가고 사고 다음 날 진도체육관에서 찍힌 김 씨의 영상을 편집해 부정적인 인상을 부풀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한기 공동대표는 유가족이 세월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나 유병헌 전 세무회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 등 정작 밝혀야 할 사실들을 외면한 채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꿰어맞춰 왜곡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유민 아빠의 사생활, 그 사생활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자그마한 팩트들을 긁어 모아서 지들 마음대로 꿰맞추고 그래가지고 선정적인 아주 자극적인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 언론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동문들 거리 행진. 지난 월요일에는 몇 개 학교에서 동시에 했는데 오늘은 연세대에서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동문 그리고 교수 등 총 100여 명이 학교에서 이곳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곳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도 들렸는데요. 그러나 학생들의 행진은 목적지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한솔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조대호 철학과 교수, 최병현 동문은 대표로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학생 10여 명이 추가로 이곳 농성장을 찾았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농성장에 지지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을 막았다고 항의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오늘 대학로에서 종로, 광화문을 거쳐 행진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찾아온 것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느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앞서 윤 PD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방송인 김재동 씨가 청운효자동 농성장에서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는 시종일관 밝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김재동 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박수를 보냈고 박수를 받은 김 씨는 어려운 자리라는 말로 이야기를 tes습니다. 김재동 씨는 마이크를 잡고 웃기지도 울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유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든 해달라고 하자 한 유가족은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런저런 얘기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줬고 내일 또 오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소속 416명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 8일째를 맞았고 9일째인 통합진보당 의원단도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열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반 시민 200여 명과 종교인 50여 명들이 하루 연대 단식을 했습니다. 국민대책위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넉 달간 진행됐고 현재까지 취합된 용지가 450만 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책위는 지난 7월 15일 350만 부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오는 9월 2일 추가로 받은 100만 부의 서명지를 이번엔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유가족들은 천막 안에 있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임시로 쳐놓은 비닐 천막 안으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 천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짐을 옮기거나 지금 부산스러운 상태입니다.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45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어제부터 식사를 시작한 유민 아빠 김영호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김용호 씨는 미음 등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랜 단식으로 인해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단식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주치인 이보라 시립동부병원 내과과장은 어제보다 미음량을 늘렸지만 단식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아직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네, 지금 청운효자동 그 주변에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거리 농성 오늘 8일째인데요. 고생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을 세월호 유가족들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유가족들을 돕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3월 창당한 이후 지지율이 최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리 선전전이 구구단체 회원들 방해로 취소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앞뒤 맥락을 보면 야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청년 취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배후 조종 세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유족들에게 잘못된 논리를 입력시켜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분리해서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해 민주연합을 배후 조종 세력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을 돕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만나는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다가도 반정부 투쟁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며 새누리당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 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과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왜 자꾸 미뤄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세 번째 불발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만남이 예정됐지만 또 취소됐다고 민주연합이 밝혔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세월호 특별법 TF의 야당 간사인 전해철 민주연합 의원이 유가족을 따로 면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박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만날 예정이라고 민주연합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유가족들의 만남은 3일 연속 연기됐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은 오전 서울 종로구청 주변에서 박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법 제정 캠페인을 벌이려 했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의 방해로 취소됐습니다. 민주연합은 장소를 2번이나 옮겼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이 계속 따라붙었고 이들은 이동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처음부터 공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내일이 종료 시점인가요? 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내일로 종료되면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싸움에 휘말려 특별한 성과 없이 90일의 활동을 마치게 됐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합의한 후 제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청와대는 여야 대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다면서 청와대, 특히 김기춘 실장만 결심하면 청문회는 즉각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협상과 맞물려 2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민주연합에서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입장도 나오고 비상행동 유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민주연합은 내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당원들을 동원해 특별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열 예정이며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해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이 1호 민생법안이라는 당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비상행동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연합은 다음 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하루에 한 건씩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정책 대안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내 활동과 장애 행동을 병행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정기국회 시작을 계기로 원내 활동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연합 지지율이 또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창당 후 최저라고 하죠. 네, 한국갤럽이 8월 넷째 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은 고정 지지층이었던 호남에서 지지도가 최근 2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했고 전국 지지도는 3월 창당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소위 강경투쟁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이 59%,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일이라는 의견이 25%로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5%로 조사됐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첫째 주 조사 때 40%에서 46%로 반등한 후 3주 연속 46%를 유지하는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이번 주 44%를 기록해 최근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 주관, 소신 있음이 가장 많이 꼽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 태도가 지지층에게는 환영받는 반면 비지지층에게는 단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큰 변동이 없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쇼는 끝이 없다는 대중가요 노랫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민생 이벤트, 오늘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청년 취업 토론회, 노량진 수산시장, 의왕시 농수산물 박람회에 갔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규제 철폐와 관련된 법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이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인재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연 후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김 대표는 상인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가 더 많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며 이제는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분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부터 국회가 정상화돼 국가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더군요. 국민 이름 앞세워서 결국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해서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 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법, 사행산업조장법이자 선상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3등 기관사는 4월 16일 아침 8시 직전부터 30분 동안 기관실에서 의문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페인트 칠을 했다고 했지만 CCTV에 포착된 그의 행동은 페인트 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지나쳤지만 이준석 선장이 당일 아침 8시를 전후해
의문의 통화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가족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에서 3등 기관사의 행적이 공개된 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3등 기관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아침 8시쯤부터 30분간 기관실에서 페인트 칠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선장입니다. 지난 4월 30일 뉴스케이는 이준석 선장이 오전 8시를 전후해 오하마나오 선장과 청해진 해운 화물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문의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화 시점을 7시 30분과 8시 20분으로 보도했지만 정확한 시각은 7시 46분, 8시 26분이었습니다.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국민TV 취재진에게 평소에는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좀처럼 통화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화물 담당 직원은 이 선장이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을 수사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했던 통화라고 밝힌 7번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9시 이후의 통화였습니다. 당시 수사본부는 9시 이전 통화 내용을 수사 범위에서 뺀 이유는 9시 전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9시 이전 3등 기관사의 의심스러운 행적이 드러난 이상 모든 통화 내용이 수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검찰의 공소장은 급격한 변침이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침은 8시 한 48분에서 52분 그 사이에 일어난 것이죠. 원인을 그렇게 규정하고 나서 보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만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급격한 변침이 하나의 침몰의 원인이 아니라 선박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상이 생긴 결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의 통화 내역도 검찰은 9시 이후의 것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역시 이것은 급격한 변침이 침몰의 원인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수사 범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CCTV 동영상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해서 수사, 공소 제기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족 측도 이준석 선장의 의문의 통화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 이전에 무언가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좀 정리를 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때에 저희가 좀 내놓고 또 검찰에도 전달을 해서 뭐 보완 수사 내지는 뭐 추가 수사가 좀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선장은 오늘 세월호 참사 이후 첫 증인 신문대에 섰지만 8시 전후로 이뤄진 의문의 통화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른바 민생 투어에 장관들이 동행하는 이례적인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세종시에 있는 부처의 장관들인데도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여당 지도부에 보고도 하고 자두도 같이 먹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민생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오늘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당직자와 상인 대표들이 함께한 오늘 자리엔 약 140km 떨어진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도 동행했습니다.
장관이 진도에 상주하기 때문에 해수부 차관은 사실상 장관 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의 많은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반영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로 3일째인 새누리당의 민생 현장 점검은 매일 장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제 김무성 대표의 첫 민생 행보인 경기도 과천 민생 현장 점검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라갔습니다.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문은 역시 세종청사에 있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행해 함께 자두를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들이 여당 지도부의 현장 이벤트에 동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여당 지도부가 장관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서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2009년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 일정엔 행정안전부 2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토해양부 1차관이 동행했습니다. 같은 해 정몽준 대표의 시장 방문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 경우에 국한돼 왔습니다. 예컨대 지난 26일 부산 지역을 방문한 김무성 대표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해 복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영표 복지부 장관, 이동필 농수산부 장관,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사고나 재난 지역이 아님에도 먼 길을 달려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이벤트성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김성태 씨가 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뭐라 그런 겁니까? 고발을 나오더라고. 민사, 형사, 네. 손해배상 청구, 사장, 대표이사, 편집인, 네. 편집국장, 네. 취재기자, 네. 해서 바로 고발을 했다. 형사는 명예훼손으로 하고, 네.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바로 들어간다. 지금 현재. 네. 네. 기사 빼주지 않으면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강 기자는 내 말 좀 들어봐. 자네 기자가 쓴 거 기사 내린 적 한 번도 없나?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강 기자, 동의를 사령 안고했다 할지라도 사장으로서 편집인으로서 얼마든지 기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편집권을 가지고 있어.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고 편집권. 내리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상당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대한민국의 편집국장이나 부장이나 사장이나 기사 내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다 깔려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심해 보이네요. 한심해 보여. 삼척시의회가 최근 원전 유치 주민투표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선관위가 정부 의견을 수용해 투표 관리를 거부하면서 삼척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스K 취재 결과 지난 2010년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은 주민투표를 한다는 조건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삼척 시민 96.9%가 찬성했다는 서명 결과도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원전 유치 신청이었음에도 정부는 이미 신청이 됐으니 그만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삼척시의회는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의결합니다. 하지만 뉴스K는 당시 의결이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삼척시가 시의회 의결 직전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 방안,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시의회 의장단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주민투표 찬성 서명부도 확보했습니다. 주민투표 유치 찬성 서명부는 삼척시 의원들이 반드시 주민 수용성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걸 의원들끼리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삼척시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 하에서 동의안을 가결시켜줬던 겁니다. 반드시 주민 수용성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투표라고 하기로 딱 단정을 지어놓은 거죠. 하지만 이후 삼척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삼척 시민과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투표를 조건으로 유치 신청에 동의했지만 삼척시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 신청 자체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시의 주민투표를 막는 명분으로 지방사무가 아니라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삼척시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제출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확한 시청과 시의회의 관계간에 있었던 일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답변드리거나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치 신청 이후에 원전 산업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주민 수용성 부분은 평가를 한 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수원에서 한 거예요, 그럼? 한수원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했냐는 거죠? 했죠. 하지만 원전 찬성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 서명 결과 등만 한수원에 제출됐을 뿐 공신력 있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 2월 삼척시 원자력 산업 유치협의회라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서명운동의 결과가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에 제출됐지만 현직 삼척시장조차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찬성 서명부라고 있습니다. 96.9%짜리 찬성 서명부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과 통리반장들이 완전히 조작해서 만든 그 허위의 명부입니다. 당시 서명 결과는 삼척시민 58,339명 가운데 96.9%인 56,551명이 원전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지를 찾아봤지만 삼척시에도 정부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명부를 볼 수가 없어요. 명부가 작성된 게 내부라 그랬는데 지금 산자부도 없고 지금 한수원도 없고 삼척시도 없고 지금 그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주민 의사를 알아보려는 게 아니었다는 말을 합니다. 동의 이런 날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해남 영적 삼척이 이제 경합했잖아요.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 지역하고의 어떤 그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받은 거지. 유치 신청을 하는데 수용성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지적하자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 의견 확인을 위한 수용성 평가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한 발을 뺐습니다. 그 정부 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니까 수용성을 확보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 권고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성이 확보돼야지 이 원전 추진이 되니까 확보에 최우선을 다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딱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유치 신청이었음에도 이후 삼척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미 신청을 받았으니 그만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유치 신청 당시의 약속이기도 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논란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1일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아이스7 챌린지를 하자는 제안이 개그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7시간 동안 얼어붙은 듯 식사를 비롯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을 의문의 7시간을 풍자하고 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영화 광해를 패러디한 근해라는 제목의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그 기발성과 완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하는 각계의 움직임을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알렸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김기덕 감독은 진실은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와 행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개막날인 27일 약 30개의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P통신 등 여러 외신이 김 감독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영화인들은 다른 문화계 예술인 인사들보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이달 초 정재영 감독과 류승환 감독, 심재명 대표 등이 광화문 연대단식에 동참한 이후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감독과 배우 문소리, 김혜수, 송강호, 고창석, 장현선 씨 등이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연대단식에 참여했습니다. 만화작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지금까지 만화작가 120여 명이 자기 작품의 대표 캐릭터가 손팻말을 들고 있는 공통된 양식의 그림을 SNS에 올렸고 국회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그룹인 5인용의 풍자 패러디 영상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패러디한 그네 왕이 된 안악이라는 이 작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한 여왕과 외모가 똑같아 대역을 맡은 가짜 여왕이 등장합니다. 가짜 여왕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다는 내용이고 전문가들로부터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7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패러디물은 이틀 만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방식을 원용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개그맨 노정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문의 7시간을 빗대 하루 7시간 동안 얼어붙은 듯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의미로 아이스7 챌린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1일 단식을 하고 3명을 지명하자는 1일 단식 챌린지 제안도 SNS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통과를 해수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치권 관련된 내용들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예, 응답자의 47%가 유가족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47%가 나왔고요. 여야 재협상 안대로, 기존의 안대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답변은 4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견 유보는 13%였습니다. 특히 이번 갤럽 조사는 어제 조선일보의 어제 조간신문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라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야가 재합의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8.5%가 나왔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43.5%로 나타났다 하면서 국민들이 여야 재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갤럽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된다는 의견은 41%였고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그리고 15%가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당과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이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47%, 반대는 41%로 3자 협의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견 유보는 12%였습니다. 이걸 전체를 종합해보면 협상을 다시 하고 또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만들라라는 의견은 분명히 많았고요.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의견은 갈린다. 이렇게 갤럽 여론조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진도에 있겠다. 뭐 수염 기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진정성을 일부에서는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대상이 바로 이주영 해수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난 7월 1일에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 국회 국정조사에 잠깐 왔다 갔던 적이 있었고 그 후로 계속 진도에 있는가 했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갔고요. 또 어제는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라는 곳에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했던 7월 1일 국회에 출석했을 때처럼 가족들한테 알리고 가면 되겠지만 과연 이 크루즈 포럼이라는 곳이 세월호 참사 수습을 놔두고 가야 될 곳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했던 말이 더 문제인데요. 이수영 장관은 해수부의 핵심 과제로 크루즈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영 장관한테는 세월호 참사 수습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통과냐 이런 지적이 유가족 사이에서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법 통과 발언 후에 이주영 장관은 9월 1일부터 세종시의 해수부 장관실로 복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현장에서 몸을 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뭐 몸을 빼는 것이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루즈법, 예, 그 뭐 선상에서 카지노 하도록 허용해 주는 법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이 비선 라인 10,000회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생인 박지만 회장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인 이재만 비서관, 또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던 정윤회 씨, 이 세 사람을 10,000회의 주인공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인 새마을 포럼이라는 데서 박지원 의원한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해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가 공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좀 군색한 이유를 들면서 박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2년 박 의원의 인터넷 방송 나눔꼼수다에 출연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자주 만났다라고 폭로했던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과 비슷하게 만만의 발언을 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당 정치인 재갈 물리기 수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던 일베 회원, 예. 20대 청년인데요. 네,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일베 회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허위글을 올려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허위글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혀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처벌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예. 이 나라에 짓고 있는 그 원전, 우리나라 기술로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쓰인 부품도 문제가 있는 부품이었다고 해요? 예, 일단은 의혹인데요. 의혹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김재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납품 현황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한수원은 2012년 말부터 작년 2013년까지 시험 성적서 위조 이런 것들을 위조한 50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를 제재했는데요. 이 업체들 11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부정행위 업체들이
UAE 원전 부품을 납품했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문제 12개 업체 중에서 6개는 작년에 시험 성적표 위조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조 부품을 국내 원전에 납품했다는 것이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적발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업체들이 UAE 원전에도 같은 부품을 납품했다고 김재남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재남 의원은 UAE 원전의 위조 부품 납품은 외교적인 마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거는 원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한전이 당장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치울 엄두가 안 나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지요. 삽 한 자루로는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여럿이서 덤벼들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치울 것 치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썩은 배추도 썩은 고기도 냄새 지독하지만 마음보가 썩은 사람처럼 역겨운 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 마음보부터 살피는 게 순서겠지요. 냄새 맡아봐야겠네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니는 곳에는 장 차관이 마치 수행원처럼 따라붙어서 보고까지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니는 곳에는 극우 성향의 노인들이 따라붙어서 차를 가로막고 부착물을 떼는 등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민생 챙기기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 다 의미 없습니다. 그저 여당 인사들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대화합니다. 야당도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시민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고 대화합니다. 입장과 주장이 다를 뿐 표출 방식은 다른 게 없죠. 그럼에도 극우 성향의 노인들은 야당을 향해서만 장외투쟁하지 말라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안 막은 것이 맞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사지 끌어 제압하고 물샐 틈 없이 고립시키는 정부가 못 막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록 기존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제1야당을 이처럼 능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의 일을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능욕으로 인식할지는 의문입니다. 아직 논평 하나 없습니다. 뉴스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